일론 머스크랑 잭 돌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제 얘기를 하면 이해가 좀 가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네. 웹3 본 사람 있어? 뭐 약간 이렇게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일론 머스크 주변에 웹3가 너무 많이 들리는데 네. 실제로 실생활에서 쓰이는 것 중에는 별로 없다라는 거를 좀 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웹3를 하도 자기 주변에 웹3를 외치는 사람이 많은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웹3가 아직 우리 생활에 침투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주 마이너한 분야밖에 네, 없거든요. 네, 네. P2E 게임 조금이랑 디파이 뭐 약간 요 정도밖에 그죠. 없으니까 아주 조금밖에 침투하지 않았는데 네. 너희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별거 아닌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잠깐 일어나는 불꽃, 그러니까 별일 아닌 것 같다. 잠깐 일어나는 불꽃에 불과해. 네. 라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잭 돌시가 이제 그 트위터랑 스퀘어의 이제 창업자기도 한 잭 돌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을 건드리는 거긴 한데 그 웹3가 아까 이야기하는 게 그 유저들도 소유할 수 있어. 토큰을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도 소유할 수 있고 네. 다 같이 소유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잭 돌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고 사실상 초기 창업자들이랑 네. 초기 그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벤처 캐피탈들이 다 통제하고 그 소유하고 있는 거고 이게 소유가 뭐 탈중앙화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런 권력이 나눠졌다라고 하는 건데 네. 결국은 이게 무슨 서비스가 새로 나오건 권력은 집중화되어 있어. 웹3라는 거는 그냥 마케팅 도구야. 너희 새로운 대중들에게 네. 마케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라고 약간 되게 돌려 까는 거야. 그냥 네. 똑같은 건데 그냥 포장지만 다른 거야. 라고 하는 게 지금 잭 돌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너무 첨예하게 까니까 서로 차단을 하고 서로 언팔을 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이 웹3라는 게 진짜 있는 거냐. 근데 일론 머스크랑 잭 돌시랑 같은 방향에서 얘기하는 거 일론 아니에요? 머스크 잭 돌시는 같은 편이고요. 네. 그 A16Z라는 그 VC와 네. 암호화폐 쪽 지금 되게 많이 이제 네네. 크립토나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편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야 너네들 어차피 다 웹2 기득권, 그러니까 웹2 시대에서 성공했던 기득권들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쪽 인물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이쪽 인물들은 근데 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벤처 캐피탈이나 이제 암호화폐 크립토 관련된 회사나 그런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인 네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두 세력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서로 재밌네요. 까고 언팔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결국에 저는 트렌드는 결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끌고 가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과 똑같이 미래가 나오진 않더라도 네. 어쨌든 그것과 비슷한 형태로 나오긴 한다고 생각을 그 방향으로 가죠. 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게 바로 웹 3.0이에요. 웹 3.0.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저들이 읽고 쓰고 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유저들이 소유를 한다는 거예요. 네. 유저들이 소유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니 이게 도대체 소유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가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페이스북에서 글을 많이 써. 네. 그러면은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주식을 나눠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 가정이죠. 그렇죠. 혹은 내가 뭐 우버 기사야, 뭐 카카오 택시 기사야. 운전을 하면은 카카오 택시 주식을 나눠준다라는 네. 그런 컨셉으로 인터넷을 접근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데이터를 가지고 너희들이 돈을 벌었으면서, 아니 도대체 나한테 떨어지는 건 뭐냐 유저들 입장에서 아하, 네. 내가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내가 열심히 글을 썼는데 네. 그나마 그거를 약간 어떻게 보면 잘했던 게 유튜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튜브는 크리에이터한테도 어쨌든 나눠주니까. 네네네. 근데 이거를 그냥 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더 나아가서 이 전체 유튜브에 주식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페이스북에 주식을 줘야 된다. 네, 소유권이 이용을 할수록 소유권이 나한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컨셉으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뭐가 연결이 되냐면 결국 코인으로 연결이 되기는 해요. 유튜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코인이라는 단어는 약간 좀 있어. 그냥 크립토라고 할까요? 암호화폐. 네, 하여튼 암호화폐로 코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암호화폐로 연결이 되는데 네.
이 말 너무 동감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약간 아쉬운 게 이게 네. 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보수적인 분들은 그냥 여기서부터 아예 네. 보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잭도시나 일론 머스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래도 한 번은 무슨 네. 컨셉인지는 들어봐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될 만한 약간 징후가 보이고 있는데 네네. 대표적으로 요즘에 좀 핫했던 그 플레이 투 원 게임이 웹3의 컨셉을 좀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컨셉도 이거거든요. 게임을 하면은 그 게임에서의 일부의 그 게임에서 특정 아이템을 캐면 그 아이템을 결국에 뭐 그 코인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아니 그냥 암호화폐라고 코인이라고 할 때 왜 웃으세요? 지금 웃기게 만드셔가지고 아니, 이게 그냥 단어가 웃겨서. 암호화폐로 네. 토큰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네. 특정 게임을 하면은 네. 토큰으로 바꿔주고요. 네. 그럼 그 토큰을 이제 재화로 교환할 수도 있는데 이 네. 토큰을 가지고 사실은 뭐 이것도 게임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이게 사실은 주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게임 내에서 어떤 큰 결정들 게임 내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수수료율을 얼마로 하겠습니다. 투표권을 갖고 있어요. 투표권이 있어요. 이것도 게임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토큰마다 다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룰을 만드는 그 집단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보통 투표권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의결권이 붙어 있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거죠. 주식이랑 비슷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가치도 있으면서 투표권까지 있으니까 네. 현금화할 수 있는 것도 열려 있고 거래도 되고. 네, 투표권도 있고. 그건 주식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주식의 형태를 약간은 띠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소유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주식을 얘기한 거고. 회사에 대한 소유는 아니지만 이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소유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대한 소유예요. 네. 이 게임에 대한 소유예요. 주식이랑 다르네요. 그 부분에서는. 약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간 자회사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 형태를 완벽하게 규정되진 않았고요. 네. 그래서 플레이 투 원 게임이 뭐 이게 제2의 바다 이야기냐 아니냐 말은 많은데 네. 어쨌든 명확한 것 중에 하나는 네. 왜냐 그것도 그런 얘기들 당연히 들리죠. 네. 왜냐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P2E 게임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네.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차이들은 조금씩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표권이 있다라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한 것 같죠. 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떠나서 저는 투자자로서는 어떤 거를 주목하고 싶냐면 이게 인기를 끌었냐 안 끌었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이미 기라성 같은 게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게임들을 제치고 이게 어쨌든 되게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위메이드에서 나온 그 미르포 글로벌 같은 경우도 동접을 뭐 130만을 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래 전작에서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흥행을 기록했고 지금 아마 P2E 게임이 내년에는 정말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그쵸. 자명한 사실이죠. 네, 그냥 저도 이제 업계에 있으니까 얘기를 듣는데 요즘 들리는 게임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디 블록체인 개발자 없습니까? 왜냐면 다 P2E 게임 만들겠다고 지금 상장사고 인디 회사하고 인디 게임 회사하고 다 그러고 있고요. 이거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러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블리자드 다니는 분이랑도 만나봤는데 그분한테도 물어보니까 미국도 지금 다 난리라고 뭐 그런 얘기가 어쨌든 P2E에서 이제 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눠준다고 하니까 소유권을 나눠준다고 하니까 유저들이 열광해서 게임이 구려도 이 게임을 하려고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P2E 게임에서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라는 게 있는데, 디파이도 뭐, 이렇게 디파이라고 하면, 이거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업비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거래소인데, 여기는 조금 특이한 게, 이 거래소를 이용을 하면, 또 토큰을 나눠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유인책일 수도 있는데, 토큰을 나눠주고, 심지어 토큰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어떤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주기도 해요. 마치 배당처럼. 배당도 해주고. 네, 약간 배당처럼. 의결권도 주고. 그 다음에 의견권도 있죠. 그래서 의견권은 예를 들면, 우리가 원래 수수료율이 뭐 0.05%였는데, 이거를 0.1%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야. 그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강원랜드 가면은 콤프라고 아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진짜요? 콤프는 뭡니까? 그런 거예요. 약간 배당처럼 뽀찌라고 하죠. 플레이하면 그거 가지고 주변 식당에서 사 먹을 수 있고. 네네네. 이런 건데. 약간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디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인데 뭐 그냥 거래소, 그러니까 뭐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공감이 안 돼가지고 그냥 새로운 거래소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래소가 뭐 업비트도 있겠고 네. 뭐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도 네네.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새로 거래소가 나온 다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래소는 그냥 중앙화된 거래소거든요. 네. 근데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나오면서 뭘로 어필을 하려고 했냐면 너희들도 이 거래소를 소유할 수 있어 조금이라도 그걸로 거래를 할수록 네. 그 의결권을 주니까. 의결권을 주니까. 물론 그게 엄청나게 크진 않아도 네.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주니까 그 의결권을 이제 상장 보통 이제 의결권을 가진 토큰들은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큰 그런 그 디파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그 얘네들은 상장된 거는 바로 팔 수 있고 근데 안 팔면은 내가 여기서 의결권 행사할 수도 있고 네. 또 그러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기도 하고요. 물론 사기와 망한 프로젝트가 훨씬 많습니다. 참고로. 그렇죠. 네. 네. 훨씬 사기와 망한 프로젝트들이 많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디파이 프로젝트들도 요즘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막 이게 사람들이 지금은 뭐 아직은 웹 3.0 시대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주 일부 분야에서는 원래 중앙화된 그런 테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던 예를 들면 게임도 중앙화된 그 테크 기업들이 들어와서 야 너네 게임 무조건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 너네 의결권 없어. 다 우리 거야. 라고 했었다가 의결권이나 어떤 권리를 나눠준다고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달라붙었던 것처럼 그리고 거래소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모든 테크 업계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 페이스북이나 그러니까 제2의 페이스북이나 그렇죠. 제2의 유튜브가 나오는데 너네들이 영상을 봐도 심지어 영상을 봐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상을 만들거나 보거나 하면은 유튜브 운영 방향에 대해서 자 우리 앞에 갑자기 어느 날 접속하면 이게 막 바뀌어 있잖아요. 네. 그 업로드하는 방식이 허락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려면 우리가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컨셉으로 지금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바로 웹 3.0이고 이 웹 3.0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모든 테크 서비스들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한테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우버 뭐 이런 거. 네, 우버도 바로 날아가는 거죠. 운전하면 바로 짜이고 아마존도 예를 들면 내가 쇼핑을 하거나 많이 보거나 내가 상품을 많이 올리거나 그러면은 아마존에서 뭐 토큰을 주는 거죠. 그런 미래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웹 3.0을 좋아하시는 또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한 벤처 캐피탈이라고 할 수 있는 A16G라는 그 벤처 캐피탈이 있거든요. 가장 성공한 그 벤처 캐피탈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가 이제 부르짖는 이제 약간 얘기고 근데 그 잭돌시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냐면 잭돌시가 비트코인을 정말 좋아합니다. 잭돌시 트위터 프로필을 보시면 다른 글자가 없고 딱 비트코인이라고만 써 있어요. 그래요? 네, 잭돌시 트위터 프로필을 보시면 제가 캡처는 안 해봤는데 그 비트코인이라고 써 있을 정도로 비트코인 매니아인데 이게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업계의 알력 싸움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암호화폐 업계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해서 비트코인만이 짱이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건 다 꺼져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야 비트코인 말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선택이 될 거고 다른 암호화폐들도 진짜 좋아. 다 각각의 의미가 있어라고 외치는 부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웹3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 부류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이세요? 저는 사실 굳이 확률로 얘기하자면 후자가 좀 더 확률이 웹3 높다라고 쪽에? 웹3 쪽에 저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는 결국에는 이유를 얘기하자면 결국에 지금 그 눈부신 성장들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단은 유저가 얼마나 많냐 이 웹3와 함께하는 유저들이 얼마나 많으냐가 웹2 유저에 비하면 한 줌이잖아요. 한 줌이죠. 네. 한 줌인데 그래도 이제 웹3 유저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이더리움의 지갑의 개수를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더리움 지갑은 혼자서도 여러 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만들 수 있는데 인터넷 유저도 중복된 한 사람이 중복된 선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인터넷 유저랑 그 이더리움 지갑의 개수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그냥 절대적인 수치만 한번 보시면 이더리움 지갑의 수가 약 1억 8천만 개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증가 속도가 연평균 50에서 80% 사이의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거는 맞는데 아직은 되게
초기의 상황인 것도 맞아요. 굳이 비교하자면 1998년도쯤에 인터넷 유저의 수가 1억 8천만 명쯤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초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체가. 이더리움은 그럼 나우누리 같은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우누리 같은 걸 수도 있고. 나우누리에다 투자했다가 10만이 다 없어졌잖아요. 천리안.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웹3 컨셉은 저는 좋고 이 웹3 컨셉은 계속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각각의 프로젝트는 사실 상당히 위험하기는 해요. 우리 90년대 말에 많이 나왔던 기업들 빠이빠이한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두루넷 이런 거. 네, 뭐 두루넷도 있고 사실 뭐 그 새롬 데이터맨 한국에서는 그런 거 막 새롬 기술. 네, 뭐 야후도 어떻게 보면 그때 사라진 거고. 새롬 데이터맨 CD 게임 잡지 사면은 다 껴서 줬었는데. 네, 그렇죠. 다 없어지고. 그런 것도 없어지고 뭐 시스코라고 해서 장비 업체인데 지금은 뭐 아직 회사는 살아 있지만 주가를 보면은 90년대 말에 이렇게 갔다가 그냥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인프라 네트워크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초기인 거는 맞는데 상승세는 일단 무섭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웹3를 하려고 하면은 이더리움을 통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이더리움이 약간 알박기를 좀 미리 해놨어요. 약간 그 퍼스트 무버기도 했고 그 암호화폐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는 컨셉을 처음으로 만들고 유행시킨 게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더리움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률들이 되게 재밌는 것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디파이 같은 경우 예치된 자금으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디파이 거래소에 돈을 넣고 거래를 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보통 이제 디파이 거래소, 아까 말했던 그런 탈중앙화된 거래소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전년 대비 160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웹3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웹3 얘기하면 야 무슨 무슨 개소리냐, 개소리 이런 표현 써도 되나, 어쨌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냐 하고 있다가 1년 지났는데 이거 자체가 이 유저가 아니고 자금 자체가 1600%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경이 안 쓰이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치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금융이거든요. 이자가 발생을 하고. 네, 맞습니다. 디파이는 사실 금융을 다 대체하려고 해요. 디파이에서 파생도 있고 다 있어요. 대출도 있고, 대출해서 레버리지 투자할 수도 있고, 선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냥 R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금융 게임이 시작이 되거든요. 1600%고 그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약 300빌리언 달러인데 한국 돈으로 한 400조 원 조금 안 돼요. 400조. 400조라는 돈이 거기서 돌아가고 있고 거래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장세와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무의미한 금액은 아닌 거죠. 이제. 그런 급이 됐고, 그 다음에 약간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NFT가 더 미쳐 날뛰고 있는데 NFT라고 뭐 대충 아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원숭이 그림이 뭐 100억에 팔렸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메타콩즈. 메타콩즈도 있고. 메타캐츠라고 거기는 또 구혜선 씨랑 그런 데도 있고 뭐 저기 누구 오현민 그 카이스트 옛날에 지니어스 나왔던 분. 그분도 뭐 NFT 회사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뭐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미국이 먼저 날렸고요. 그래서 그 시장 전체적인 그 증가만 봤을 때는 아까는 이제 1600% 상승했다고 그랬는데 전년 대비 NFT 같은 경우는 1600%. 그래서 저희 보고도 이게 숫자를 의심을 했어요. 이거 뭐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NFT가. 근데 저는 이제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투자사면 어떤 시장이 16,600%가 1년에 성장을 했어. 이게 버블이고 저는 광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장이 1000% 이상 성장하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그거잖아요. 그 코스닥 버블이나 그때 이제 미국에 있었던 나스닥 IT 버블. 맞습니다. 그거에 그런 진짜 이런 말 하면 너무 꼰대 같아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버블 같죠. 그런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저는 약간 어떻게 보냐면 버블일 수 있다고 보는데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방향은 그러니까 그 방향. 저는 그래서 아까 98년도 인터넷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98년도 인터넷 시절에도 막 이런 비전들이 나왔거든요. 전 세계를 다 우리가 연결할 거야.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어떻게 보면 얘기한 비전이겠죠. 98년에 그런 비전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2000년대 초에
팜이라는 게 나왔는데 팜 파일럿이라는 PDA 같은 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애플이 아이폰으로 그리던 네. 그 스마트폰의 모습을 띄고는 있어요. 네. 사람들이 선택을 안 했고 그냥 회사가 그러니까. 망해서 그렇지 네. 그 모습은 띄고 있는데 그 투자자들의 이 광기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나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사람들이 말했던 어떤 방향성은 네. 맞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 유튜브 보면 웨어러블 PC도 네. 98년도에 나왔어요. 네네네. 막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해서 키보드 치고. 가상현실도 네. 90년대 말에 가상현실도 엄청나게 핫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로지 핫하잖아요. 네. 98년도에 아담 있었습니다. 아, 맞아. 맞아. 지금 그러니까 있던 거는 다 있었는데 네. 진짜 돈 되는 건 지금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게 확실히 걱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끼리 되게 이거에 대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 왈가왈부를 지금 테크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이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웹 3.0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야, 웹 3.0이 무슨 의미가 있어. 웹 2.0 시대에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냥 네. 지금 인터넷은 그냥 이대로 있을 거고, 야, 중앙화로 해야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이거를 뭐, 탈중앙화 시킨다고 뭐가 달라지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거죠. 그럼 이 탈중앙화라는 게 그런 의결권의 탈중앙화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기반의 이런 DApp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서버나 그 DB 자체도 탈중앙화 되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뭐 두 가지 다 이야기하는 거죠. 뭐 네, 그 전반적인 탈중앙화. 네, 전반적인 탈중앙화죠. 근데 네. 가장 크게 외치는 건 적어도 소유는 탈중앙화 돼야 된다. 소유권은. 네. 근데 일부 서비스가 중앙화 될지언정 네. 그 적어도 소유는 탈중앙화 돼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거고. 프로젝트의 탈중앙화. 근데 이제 탈중앙화 이것도 사람들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네. 탈중앙화 진짜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데이터도 다 탈중앙화 돼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웹 3.0이라는 건 어쨌거나 그 소유에 대한 탈중앙화부터가 웹 3.0의 영역에 들어간다. 네. 보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중앙화가 더 효율적이냐 이런 논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중앙화가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하거든요. 그냥 그 컴퓨터도 적게 필요하고 중앙에서 한 번에 다 계산하면 되는데 이걸 나눠가지고 다 계산하라고 하고 서로 검증도 하고 이게 맞는지 뻥치지 않는지 막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탈중앙화가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막 초당 전송 개수 몇 개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것처럼 중앙화는 되게 그러니까 중앙화가 훨씬 더 효율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비효율적인 게 효율적인 걸 이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또 그 탈중앙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런 토큰들이 주어지고 나면 이 사람들이 마케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소유하고 있으니까 마케터가 되고 더 마케팅 비용이 안 들 거다. 사실 다단계라는 거죠. 일종의 다단계죠. 다단계랑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그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마케터들이 있다.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다단계고 이거 폰지 스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가 기업에 경제적 해자를 논할 때 네트워크 효과를 말하잖아요. 네. 그런 네트워크 효과가 어떻게 보면 다단계고. 다단계죠. 어떻게 보면 그 네트워크 효과인 거고. 다단계 네트워크 비즈니스라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쪽으로 내가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카카오톡도 다단계지. 내가 이용하는 사람 계속 내가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카카오톡 이용할수록 그게 네트워크 효과가 계속 발휘돼가지고 이걸 옮길 수가 전환 비용이 너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게 말하는 분들은 이게 또 네트워크를 하기가 되게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게임 아이템이 NFT로 만들어지면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 내가 물론 롤에서 협조를 해주겠지만 롤에서 쓰던 아이템을 리니지 가서도 쓸 수 있고 리니지 가서 쓰던 아이템을 뭐 다른 게임에 가서도 쓸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이제 진짜 말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너무 어렵게 갔나 탈중앙화 개념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템이 게임 회사에 소속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템이 정말 내게 되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이걸 내가 갖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게 이더리움 같은 네트워크가 증명을 해주는 거라서 저는 일단은 만약에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버블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지표들을 한번 따라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더리움 지갑 개수나 아니면 디파이나
아니면 뭐 P2E 게임들이라든가 네. NFT 생태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가를 그러니까 수치를 한번 보세요. 저는 수치를 좀 집중하라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도 그래도 뭐 이 채널에서 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어떻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네. 투자로 가면은 결국에 저는 지금 조금 유효한 투자는 인프라에 가까운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인프라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직은 어플리케이션들이 하나하나 꽃을 피고는 있는데 네.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들은 지금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게 대박이 날까? 마치 이거 99년에 어플리케이션 하나 고르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되게 대다수 망했고. 네. 그때 포토샵이랑 페인트샵. 그렇죠. 페인트샵 아세요? 네, 알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페인트샵도 썼었습니다. 네, 포토샵, 페인트샵.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약간 그 당시에 나온 서비스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차라리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웹3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인프라들은 저는 그래도 약간 이런 인프라들이 약간 락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개발하던 사람이 다른 그런 다른 네트워크 위에서 개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방식이 다 달라요. 이게 마치 아이폰 개발하다가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물론 큰 틀은 같을 수 있겠지만 되게 디테일한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더리움에서 개발하던 사람은 이더리움 위에서만 개발하는 게 좀 편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개발자였으니까 그렇죠. 개발자 입장에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락인 효과가 강한 인프라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고 이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그 암호화폐 네트워크인데 크립토 네트워크인데 이 위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저는 인프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실 이게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레이어 1이라고 해요. 레이어 1. 네, 레이어 1 네트워크에 집중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이 바로 돌아가는 거.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데 사실은 이 이더리움 위에서도 또 뭘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걸 이제 뭐 레이어 2라고도 하고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그 이더리움 위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대부분 프로젝트는 그런 이더리움 위에서 올라가거나 뭐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더리움 위에 레이어 1들을 주목을 하시면 좋은데 대표적으로 이더리움도 있고 이제 이더리움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이더리움 킬러로 나온 애도 있어요. 야 거기서 계속 거라 이더리움. 내가 이더리움의 자질을 차지할 거야. 방금 말씀하신 솔라나가 딱 그런 케이스고요. 이더리움이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리니까 그리고 그 가스비라고 해서 어쨌든 이더리움에서 수수료. 어떤 그 뭔가 내가 액션을 할 때마다 수수료가 너무 비싸거든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저도 막 할 때마다. 그런데 솔라나가 나타나서 야 우리 훨씬 더 빨리 처리해줄게. 우리는 속도야.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 비자 마스터카드 네트워크보다 우리가 더 빨라. 막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솔라나가 나타나서 속도로 완전히 승부를 하고 있고 뭐 폴티더 존스라고 되게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또 솔라나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솔라나는 속도로 승부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발란체라는 또 네트워크가 있는데 아발란체는 사실은 이더리움이랑 호환성을 좀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개발하던 사람 일로 오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더리움이랑 똑같이 개발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속도가 빨라. 솔라나보단 느린데 호환성은 있어 대신에 여기는. 그래서 개발자들 일로 오세요. 여기서 서비스 만들면 더 좋아요. 하는 게 이제 아발란체 같은 게 있고 또 뭐 루나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한국 사람이 만든 서비스인데 이제 루나 같은 경우는 또 독특한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그 이제 1달러랑 똑같은 가치를 갖는 코인을 좀 설계를 해서 그거랑 이 네트워크를 좀 엮었다는 게 좀 독특한 케이스고 뭐 그 외에도 여기도 뭐 어플리케이션들은 올라가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이더리움 외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솔라나, 루나, 아발란체 이런 세 가지 프로토콜들은 YOY로 한 1000% 정도 상승하긴 했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랑 비교하면 아직 되게 작죠.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한 뭐 영상 나갈 때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400에서 500조 정도 되거든요. 이 영상 업로드될 때 코인이 끝나 있을 수도 있어요. 끝나 있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근데 이제 방금 얘기했던 프로토콜들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100조가 안 돼요. 다. 되게 작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클라우드 회사에 투자한다는 관점으로 좀 바라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너무 지난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 어차피 우리가 또 2021년도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이쪽을 얘기하고 싶어요. 적어도 테크 분야에서는. 네. 이게 다 우리가 얘기하는 결국에는 메타버스 NFT랑도 다 연결되는 컨셉이긴 하거든요.
메타버스 상위 개념이죠. 웹3 기반에서 메타버스가 돌아갈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되게 많기는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얘기를 드리면 또 끝도 없지만 뭐 요 정도로 같은 웹3 안에서 그러니까 같은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끼리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유틸성을 공유할 가능성도 있고요. 공유를 더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기 게임이 나오면 그 인기 게임이 이제 또 웹3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로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내가 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지고 가서 새로운 서비스를 또 시작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막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A라는 게임이 인기가 끌었으면 그 A라는 게임에 약간 스피노프 같이 해가지고 뭔가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 거래소들도 디파이 거래소들도 이걸 뭐 포크 뜬다라고 하는데 거래소가 소스코드가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거래소를 똑같이 해가지고 약간 만들고 여기서 좀 보강을 해서 만들거나 그래서 개발의 발전 속도가 되게 빠른 게 웹3에서는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를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해요. 일반적이지 않아. 만약에 그 오픈소스를 안 하면. 왜냐면은 우리가 투명하게 이거를 지배한다라는 투명하게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투명하게 이 서비스를 지배한다, 운영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위로 오픈소스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의 발전 속도도 상당히 빨라요. 모든 부분이 다 오픈소스야. 그럼 얼마나 빠르겠어요? 바로 개선하고 바로 개선하니까. 근데 그만큼 지배력을 유지하기는 또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되게 그 각각 서비스들의 어떤 커뮤니티의 힘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커뮤니티 운영을 되게 잘해야 돼요. 이거를 잘 끌고 가려면. 이게 조금 너무 큰 그 주제로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주식이 그 회사의 소유권이 분배되고 생성되는 방식이 그렇게 공평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회사가 후반부에 아무리 기여를 하건 초기에 기여하고 초기에 주식 있는 사람이 장땡이거든요. 사실 주식회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내가 아무리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뭐 20년, 30년 뭘 활약을 했어도 주식은 나한테 없어.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이게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요즘에 뭐 양적 완화로 인한 어떤 양극화의 극단화. 지금 양극화가 정말 극단적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너무 많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불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약간 다르게 주주 자본주의를 살짝 비틀어서 야 이거는 우리가 서비스를 전체를 상장을 시킬 건데 이거는 다양한 사람들한테 계속 우리가 나눠줄게 소유권을 이렇게 하는 그런 메시지에 사람들이 공감하게 된 거 아닌가? 라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냥 돈 벌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훨씬 많겠죠. 돈 벌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런 저는 근데 약간 그런 호응을 적어도 얻었던 이유는 이런 최근에 있었던 양극화나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좀 힘든 그런 좀 불편함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사실상 이 코인도 초기 발행자가 시니어리즈를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잭돌스가 아까도 깐 거죠. 잭돌스 같은 사람은 야 초기 발행한 사람이랑 초기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트코인만이 짱이다라는 게 이제 비트코인은 그게 안 밝혀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사라졌잖아요. 그 비트코인 창시자는 사라지고 수많은 정말 집단들이 서로 나눠서 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순수하다. 약간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만이 약간 그런 그 탈중앙화의 이념에 가까운 거고 나머지는 사실 주식회사의 다른 형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신이 종교를 만들고 그 신이 사라진 거야. 약간 그런 느낌? 종교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어떤 이더리움 같은 경우 남아있거든. 이거 만든 사람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 그럼 이게 탈중앙화라는 탈중앙화라고 할 수 있냐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거는 뭐 알력 다툼은 알력 다툼인데 저는 뭐 알력 다툼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지표들을 계속 주목을 하고 어떤 서비스가 나올 건지를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투자를 좀 할 것 같아요. 코인 투자하세요? 네, 하죠. 뭐 가지고 계세요? 오늘 얘기했던 것들은 다 갖고 계세요? 뭐 갖고 있는 것들이 더 뭐 있는 것도 얘기해도 어차피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무슨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오늘 얘기했던 것들은 대부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더리움, 솔라나, 이거 뭐예요? 솔루나 박스라고. 솔루나 이게 박스는 뭔가요? 어떤 그냥 헤지 펀드 매니저가 솔루나 박스가 이제는 대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솔루나 박스라는 게 뭐냐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SOL이 있죠. 잠깐만 그리기가 SOL이 솔라나고요. 그다음에 루나라는 코인이 있고 아박스가 아발란체를 AVEX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빵이라고 해서 페이스북, 아마존 뭐 있잖아요. 뭐 애플 뭐 이렇게 그 넷플릭스, 구글처럼 솔로나 박스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팬처럼. 그게 약간 살짝 유행하는 용어인데 또 지금 상황이랑도 되게 맞아서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세계의 프로젝트. 이더리움. 근데 저는 사실은 근데 이기는 편 우리 편이라서 뭐 비트코인도 당연히 비트코인 왜냐면 비트코인도 이길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도 최근에 유틸성이 추가됐다 그러더라고요. 유틸성을 추가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없지는 않아요. 비트코인인데 이게 조금 더 그것도 테크니컬하긴 한데 가능은 합니다. 비트코인도. 그쵸. 이기는 편 우리 편. 네, 이기는 편 우리 편의 관점이고 저는 초기에 기업에 투자한다는 느낌으로 약간 흩뿌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어디 집중하기보다는. 초기의 시기 아직 초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이거 실제 시장 침투율도 굉장히 초기잖아요. 네, 웹3가 진짜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건 완전 초기죠. 나우누리가 아니길 바랄 뿐이지. 근데 이게 그냥 뭐 결국에는 또 그 한때 저거일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관련된 업계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제 주변에서 저보다 이제 어리고 가장 똑똑한 친구들이 다 이쪽 업계에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서 뭐라도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똑같이 그려질지는 모르겠는데 이 방향으로 뭔가가 모두가 만족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형태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점조직의 시대. 네. 그렇잖아요. 네. 점조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점조직이죠. 일종의. 앞으로는 점조직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게 약간 진짜 극과 극이에요. 제가 이것도 실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해보면 극과 극이 아마 오늘도 댓글이 아마 극과 극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왜 3.0에 가까워요? 저는 점조직 탈중앙화. 네, 탈중앙화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코인 기반. 이 코인 기반의 탈중앙화와 주식이랑 주식도 결국에 IPO를 하면은 어느 정도 분산 요건을 갖춰야 되고 탈중앙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IPO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약간. 근데 이 두 개의 큰 차이점은 뭘까요?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이 토큰 같은 경우는 토큰들은 계속 실시간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증자를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상장해서 삼성전자 증자를 그렇게 바로바로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되게 힘들어요. 그 주식회사는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소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아서 증자를 하거나 모아서 없애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무거운데 여기는 소유권의 이 변경이 너무 쉬워요. 코인 찍어내는 거 그냥 내자고 하면 그냥 바로 찍어낼 수 있고 소각하자고 하면 또 바로 소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정책조차 계속 바뀌어요. 그런 정책조차 어떻게 할지.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우리는 계속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소각을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정책들을 되게 유연하게 만들어내는데 주식회사는 그게 되게 정적이죠. 사실 IPO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거래되는 거 말고는 없잖아. 그렇죠. 새롭게 주식이 증자가 되긴 하지만 되게 그 드문 케이스고 증자라는 건 되게 드문 케이스긴 하잖아요. 유상증자 돈 없을 때부터 회사가 이제 돈 땡기려고 이제 증자하는 거니까 그런 케이스는 좀 되게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막 해요. 그런 것들을 뭐 내가 어디랑 파트너십을 하고 싶어. 그러면 갑자기 뭐 이걸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증자를 해서 걔랑 교환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다른 코인이랑 다른 코인이랑 교환하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유저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 코인의 양을 더 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혹은 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의결권을 누가 그 유저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거를 투표를 이렇게 올려요. 그렇죠. 안건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뭐 기한이 있고 투표를 합니다. 다 그냥 인터넷 위에서 다 그게 됩니다. 안건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의결권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의결권 많이 갖는 것처럼 이것도 의결권 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의결권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주주 자본주의 2.0 아니에요? 2.0일 수도 있죠. 2.0일 수도 있고 또 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야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똑같다. 과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사람도 더 편하기만 편하지. 그러니까 뭐 금감원 규제만 안 받지 주주 자본주의랑 똑같은 거 아닌가. 약간 뭐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근데 규제가 없으면 이거 괜찮은 건가 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기와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있어 왔고요. 이런 그 코인 시장에서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사기들은 이제 어느 정도 뭐 물론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정리가 꽤 많이 됐고 적어도 제가 언급한 애들은 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들이 말하는 비전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뭐 이거는 두고 볼 일이지만 네. 이들은 적어도 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레이어 1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친구들은. 주식회사도 사기가 많죠. 사기 많죠. 네, 주식회사도. 주식회사도 사기 많습니다. 네. 네. 그거 뭐 투자 유치할 때부터 그렇죠. 없는데 뭐 네, 한다고 하고. 똑같은 것 같아. 뭐 인공지능 기술 없으면서 인공지능 외치는 사람들도 네, 너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오늘 웹 3.0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지만 업로드를 아니 근데 웹 3.0이 아직 관심이 많지가 않아요. 제목에 웹 3.0을 쓰시면 안 되고 제가 그래서 네. 제 영상을 아까 보내드리긴 했는데 네. 뭐 메타버스 NFT보다 더 큰 게 온다라든가 아하. 제목에 웹 3.0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요즘에 가장 뭐 화두라든가 아니 뭐 빅테크의 네. 위협이 가장 될 수 있는 이것 뭐 2022년에 메가트렌드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네, 저도 유튜버니까 제목을 좀 유튜버시네요. 생각해봤어요. 웹 3.0을 제목에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웹 3.0 조회수 안 관심 나와. 없을 것 같아. 조회수 안 나오고 네. 제가 말한 것들이 다 팩트긴 하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아하. 조금 방금 말씀드린 거를 네, 알겠습니다. 제목 저는 그래도 네. 제 채널에서는 조회수가 좀 잘 나오긴 했어요. 제 그렇지. 실리콘밸리에서 이걸로 지금 뭐 네. 다투고 있다 약간 가장 논란이다 이렇게 했더니 네네. 한 10만 원 나왔거든요. 10만이면 저 네, 10만은 땡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 알겠습니다. 오늘 단테님 믿고 웹 3.0으로 가겠습니다. 네, 가수야.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